그래서 저희 광고를 살짝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이게 일주일치예요. 이름 옆에 이렇게 다 달려있죠. 몇 프로.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광고 수익률이 있죠. 안녕하세요. 조선 청년입니다. 다마고치와 함께 해야 하지만 저번 영상이 화면 녹화가 안 된 관계로 날라갔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한번 따로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할 거는요, 지난 스마트 스토어 광고 세팅하기에 이어서 이 쿠팡 광고를 세팅하는 법과, 그리고 앞전에 말씀드렸던 저희 채널에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던 광고에 대해서 좀 꿀팁들을 한번 공개해 볼까 합니다. 실제로 이 방법은 저희가 유용하게 잘 쓰고 있고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끝까지 들으면서 유용한 정보를 한번 챙겨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쿠팡 계정으로 광고를 만드는 것부터 일단 진행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다 아시겠지만 쿠팡 광고 운영에 들어와서 보면은 이런 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캠페인 추가를 눌러주시면은 이제 광고를 만들 수가 있는데, 저희가 할 거는 쿠팡 상품 광고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해서 광고 만들기를 해주시고, 캠페인 이름을 그때 제가 롱 원피스였죠. 롱 원피스로 똑같이 해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산은 2만원으로 할 거였으니까 2만원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얘네는 여기 한 번 더 여기 한 번 더 광고 그룹 이름을 설정해 줘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밑에 보면은 이게 이제 스마트 스토어로 따지면 소재 선택이겠죠. 쿠팡은 옵션 하나하나를 상품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티셔츠에 검은 색깔, 흰 색깔, 뭐 그레이 색깔, 차코올 색깔 전부 다 하나의 소재로 보기 때문에 소재 하나하나 다 등록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이게 저희 계정이기 때문에 세모님께 없지만, 이 제품을 예로 들면은 여기 있는 모든 옵션 선택을 하면은 여기 오른쪽에 이 상품에 대한 모든 옵션이 등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거의 다 모든 옵션에 대해서 광고를 설정해주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밑에 내려보면은 이제 매출 최적화 광고가 있고 수동 성과형 광고가 있습니다. 이 매출 최적화 광고도 써봤는데 막 그렇게 효율이 많이 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수동 성과형 광고를 클릭해 주시고, 여기 보면은 스마트 타겟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말 그대로 내 키워드를 자동으로 쿠팡에서 잡아준다는 거예요. 그 네이버 광고랑 똑같은 원리죠. 하지만 조금 다른 게 있다면은 쿠팡에서는 조금 더 광범위하게 잡아줍니다. 좀 이상한 키워드로 노출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래도 뭐 잡아줄 건 다 잡아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쿠팡 같은 경우에는 CPC 최소 단가를 100원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최소의 CPC 단가가 100원일 뿐더러 쿠팡에서는 100원 정도만 해도 충분히 잘 소진이 됩니다. 일단 100원으로 하겠고요. 여기가 이제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키워드 제외 그리고 키워드 추가하는 항목입니다. 네이버도 제외 키워드는 있지만 내가 실질적으로 노출시키고자 하는 키워드에는 노출시킬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쿠팡에는 내가 노출시키고자 하는 키워드에만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키워드 추가인데요. 키워드 추가에 들어가서 여기다가 뭐 롱 원피스 했으니까 맥시 롱 원피스 이런 식으로 이 키워드에만 내가 노출시키고 싶다 하면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위에 스마트 타겟팅에서 자동으로 잡아주는 거 외에 내가 이 키워드에서 확실하게 노출시키고 싶다 하는 거는 여기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뭐 쿠팡 상단에 쳤을 때 뭐 롱 원피스라고 쳤다고 가정합시다. 롱 원피스 밑에 짜라락 연관 키워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를 보통 넣어주는 편입니다. 그렇게 해서 키워드별 입찰가를 뭐 100원으로 처음에 시작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추후에 이 키워드 추가 칸을 어떻게 이용하냐면은 일전에 영상을 올렸었던 쿠팡 광고 보고서 200% 활용하기에 보시면 알겠지만, 광고 보고서를 보고 조금 로아스가 좋은 거를 따로 키워드를 빼서 100원에서 뭐 150원이라든지 아니면 200원이라든지 이렇게 내가 노출시키고자 하는 키워드에 조금 더 CPC를 올림으로써 노출을 많이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조금 더 쿠팡이 광고로 봤을 때는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많아요. 장치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해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키워드 추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쓰면 좋은가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제 세범님께서 광고 보고서를 갖고 오시면은 그거를 보고 제가 한번 이거는 뭐 CPC를 올리는 게 좋겠다, 아니면 이건 제외시키는 게 좋겠다라고 보면서 한번 분석을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일단은 이까지만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쿠팡에는 네이버와 다르게 비검색 영역 입찰가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배너형 광고. 여기도 뭐 많이 설명이 되어 있겠지만 쉽게 생각하시면은 좌측이나 우측이나 하단에 뭐 그런 게 뜰 거예요. 이 상품을 구매한 사람이 본 상품, 이런 식으로 해서 배너형 광고가 딸리는 게 있습니다. 근데 쿠팡에는 이거를 무조건 하도록 설정하게 돼 있어요. 이거를 내가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할 수가 없고, 얘네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한다는 게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여기서도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전환이 일어나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소 입찰가인 100원으로 설정하는 편이고요. 저희는 뭐 절대 올리진 않습니다. 저희도 이걸 무조건 비검색 영역은 100원으로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제가 일전에 광고 담당자님이랑 연락하면서 얻은 정보는 이 비검색 영역은 한 80%가 나오게 돼 있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이 검색 영역이랑 비검색 영역을 총 100으로 봤을 때 비검색 영역이 80% 이상 노출이 되고 20%가 검색 영역이 노출되게 쿠팡에서 자체적으로 설정을 해놨다고 합니다. 그거보다 조금 낮거나 높을 수는 있어요. 쿠팡 측에서 비검색 영역을 의도적으로 좀 많이 노출되게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아무래도 노출이 훨씬 많이 빠질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될 건 뭐냐, 이 시스템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최대한 비검색 영역을 80%로 맞추는 거예요. 내가 실질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검색어 광고, 그러니까 키워드 광고인데 이 배너형 광고가 의도치 않게 노출이 된다면은 솔직히 그렇게 막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이런 키워드 제외나 키워드 추가 이런 장치들을 잘 써서 비검색 영역이 80에 수렴하게끔, 그리고 검색 영역이 20%에 수렴하게끔 그렇게 세팅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대충 이 정도까지 하면은 쿠팡 검색 광고에 대한 설명은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료를 누르시면은 생성이 되고, 쿠팡 같은 경우에는 캠페인이 돌아가는데 보통 하루, 늦으면 이틀 이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네이버와는 다르게 조금 걸리니까 광고가 뭐 안 돌아간다고 해서 이거 왜 안 돌아가지 하시지 마시고 하루 이틀 정도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때까지 채널에서 공개하지 않았던 광고를 하는 법에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이 로아스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상품을 광고를 했고 그거에 대한 전환이 일어났고, 그리고 광고비는 얼마 빠졌으며 로아스는 얼마일 것이다 까지 계산이 가능하다면은 그 이후에 이 광고를 쭉 이어나갈지 아니면 멈출지 그거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잡는 방법을 저희는 쓰고 있습니다. 조금 말로 하면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직접 보여드리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엑셀을 좀 켰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한 개 팔았을 때 얼마가 남냐, 마진을 알아야 됩니다. 한 장당 마진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마진부터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판매가가 있겠고요. 판매가, 그 다음에 원가가 있겠죠. 그리고 플랫폼별로 수수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부가세가 있겠죠. 그리고 택배비가 있을 겁니다. 뭐 기타 부자재나 부대 비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까지만 하고, 만약에 내가 뭐 어떤 만원짜리 원가를 가진 물건을 2만원에 팔았다. 수수료가 10%로 합시다. 10%. 판매가의 10%. 그럼 이거 곱하기 0.1 하면 수수료일 거예요. 0.1. 그리고 부가세는 판매가에서 수수료를 뺀 금액의 10%겠죠. 자, 여기서 곱하기 0.1을 합니다. 부가세는 이렇게 나오고, 택배비는 뭐 2,500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마진을 계산해 봅시다. 마진은 여기서 얘를 다 빼주는 거예요. 빼기. 그러면 내가 만원짜리 물건을 갖고 와서 2만원에 팔면은 3,700원이라는 마진이 남는 겁니다. 그럼 이때 판매가에서 마진을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판매가에서 마진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판매가 나누기 마진. 이 소수점이 나오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번 제가 백분율로 바꿔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최소 로아스예요. 최소 로아스. 내가 이 상품을 광고를 돌렸을 때 541%는 나와야 내가 이 광고를 더 이어갈 만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원래 로아스를 계산할 때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죠? 원래 로아스는 전환 매출액 나누기 광고 비용입니다. 광고 비용. 원래 로아스는 이래요. 쉽게 생각하면은 얘를 판매가를 전환 매출액이라고 생각하고 마진을 광고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3,700원에 광고비를 썼어. 근데 내가 얼마가 나와야 돼? 2만원 나와야 돼. 내가 CPC를 100원을 때렸어. 그러면은 뭐 노출이 몇 번 있었겠죠. 그리고 클릭을 37번 했으면 3,700원이 나갈 거 아닙니까? 그 클릭의 37번 동안, 그 37번의 클릭 동안 한 개는 팔려야 이 광고는 해볼만 하다는 거죠. 제가 설명을 좀 너무 어렵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최대한 좀 잘 풀어서 설명하려고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 방법은 그동안 한 번도 공개해드리진 않았어요. 저희도 이 방법을 쓴 지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 올해부터 썼던 것 같은데 이걸 뭐 누가 가르쳐준 건 아니고 저희가 뭐 이런저런 로아스 계산을 해보다가 그럼 이 상품에 대해서는 얼마의 최소 로아스가 나와야 우리가 광고를 계속해야 되는 걸까라는 거를 고찰을 하다가 방법을 생각해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광고를 하고 있다면은 이 방법을 꼭 쓰시길 바랍니다. 내가 광고비를 태우고 있는데 다음날 어느 정도 매출이 일어났어. 로아스가 뭐 200~300% 찍혔네. 그럼 로아스가 100%보다 좋으니까 이거 무조건 이득이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직접적으로 내가 얼마 남는지 마진을 계산해서 얘가 얼마 정도 팔아야 내가 광고를 해도 이득이겠다. 이거를 내가 몇 장을 팔아야 광고비를 퉁치고 얼마 남겠다.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를 통해서 광고 전략을 수정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상품이 광고를 태웠는데 541%가 아니라 1000%, 2000%가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와, 이건 진짜 광고가 잘 되는 거다. 그러면 CPC 단가도 늘리고 하루 1, 예산도 늘려가지고 더 많은 로아스, 더 많은 광고 전환을 기대할 수 있겠죠. 또 반대로 만약에 541%가 안 나오고 막 200%, 300%가 나왔다. 그럼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데 하면서 내가 노출시키고 싶은 키워드를 수정해 본다든지 아니면 뭐 상품 가격을 수정해 본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전략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준이 없다면은 광고가 이거 되는 건가? 일단 광고에서 전환이 일어났으니까 이득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십상이기 때문에 꼭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그거를 바탕으로 광고 전략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광고를 살짝 한번 보여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일주일치예요. 일주일치 이음 옆에 이렇게 다 달려있죠. 몇 프로, 이거는 몇 프로 수익이 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광고 수익률이 있죠. 그러니까 얘는 최소 241%가 나의 이득인데 하루 2만원을 써서, 근데 15만원을 써서 71만원 수익이 났고 광고 수익률이 그러니까 463%예요. 그러니까 얘는 꾸준히 이어갈 만하다는 거죠. 얘 같은 경우에는 338%만 넘으면 되는데 1168%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다른 데는 2만원인데 얘는 3만원을 올렸어요. 왜냐하면 얘는 로아스가 좀 높고 잘 터지니까 1, 예산을 계속 조정해보면서 올려보는 거죠. 얘가 얼마까지 올라갔을 때 로아스가 뭐 1000%를 못 넘길 수 있을까, 그 선을 잘 측정해서 만약에 얘를 지금은 3만원 했을 때 지금 1000%가 나오지만 뭐 5만원, 6만원 했는데 뭐 300%, 400% 나온다. 그러면 다시 1, 예산을 낮추고 이렇게 유동적으로 광고 예산을 변경하면서 또 CPC도 변경하면서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거에 대해서 옆에 기준적인 최소 로아스를 적어놓고 하루에 맨날 광고 수익률 로아스를 비교해가면서 전략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아마도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제가 뭐 최소 로아스에 대해서 말한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면은 영상을 조금 천천히 돌려보시면서 한번 이해를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은 뭐 문자나 메일을 주시면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 말이고 동대문에 휴가가 다가오고 저희 창업 다마고치도 거의 끝이 나갑니다. 이번 영상 이후 한두 개의 영상이 올라가면 끝이 날 텐데 좀 이따가 또 세범님 오시기로 하셨으니까 끝까지 열심히 한번 다마고치 프로젝트를 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유바.